하여식 같이. 자, 180쪽에 횟수의 표준 순환 들어갈 건데 일단 필기부터 하고 봅시다. 자, 횟수의 표준 순환. 예, 횟수의 표준 순환 단어는 너희들 저기 통합과학에서 좀 배웠던 부분 중복됩니다. 알겠지? 너희들 통합과학에서 실제적으로 이 단원에 대해서는 좀 배웠었고, 그 다음에 표층이기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을 얘기하겠다, 맞지? 그러면 표층의 해류가 어느 쪽은 흘러간다,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가는 거냐면 바람의 영향이다, 맞지? 바람. 그래서 대기 대순환부터 배워줍니다. 자, 1번 대기 대순환.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 위도별로 복사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 통과에서 배웠다시피 지구 전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지구 전체는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지?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 자,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지구 입장에서 흡수한 에너지, 여기서 흡수한 에너지를 얘기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지. 방출한 에너지. 요때 방출한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 양이 같다. 거기에 우리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의 복사 평이다. 이렇게 복사 평형이 일어나야 기온이 일정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로서 일정한 거고, 우리 저기 달 같은 경우는 대기를 안 갖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100 받으면 100 다 돌려줍니다. 거기서도 복사평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온은 상당히 낮아진다. 뭐 그렇게 보면 된다. 자, 근데 지구 전체는 복사평형이지만 위도별로 보면 위도에 따라 불균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 지구가 이렇게 둥근 형태다 보니까,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적도에 남중 고도가 높아서 제일 많이 때려주거든요. 그럼 제일 많이 때려주기 때문에 적도에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극지방 같은 경우가 적게 받겠지, 맞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이걸 갖다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다시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적도든 극지방이든 다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가 돌려주는 양은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건 거의 일정하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저위도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흡수량이 많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는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극지방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 받는 양은 적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되는 양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 적었던 것처럼 위도별로 에너지는 불균형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남는 데서 부족한 대로 에너지를 갖다가 이동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야 복사평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맞지?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놈이 대기와 해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그치? 대기와 해류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면
나중에 마더탱이나 이런 거 풀어보면요, 용어를 알아둬야 될 게 요런 용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어떤 용어? 요런 그림을 그려놓고, 자, 에너지 수송량.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는 게 대기도 에너지를 수송할 수 있고 해류도 에너지를 수송할 수 있다 그랬지, 맞지? 그랬을 때 그 양이 누가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기가 에너지 수송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더튼 같은 거 풀어보면 이렇게 뭐 에너지 수송량 요래 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그림이 있고 이렇게 뭐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림이 있거든. 그랬을 때 이 크게 나타나는 놈이 대기 그림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거기서 안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작게 나타나는 요 놈이 해류에 의해서 열이 수송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 적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위도 38도 부근 있지. 중위도잖아, 맞지? 그래서 이 38도 부근이 이 에너지 수송량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야. 에너지 수송량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중위도 지역이다. 그런 것도 우리는 하나를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한 개 배웠고, 두 번째 이제 대기 대순환 요거 배워. 대기 대순환. 그러면 먼저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야? 이거부터 우리가 보면 대기 대순환은요, 첫 번째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더가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대기 대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두 번째 모형을 보자. 자, 모형을 봤을 때 먼저 지구가 자전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 그럼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자, 요렇게 생긴 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지구의 적도라고 얘기를 할게. 그랬을 때 일단 저위도는요, 아까 태양 복사에너지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는 가열이 될 겁니다. 가열. 그 다음에 극지방은 냉각, 여기서도 냉각. 이렇게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 가열된 공기는 온도가 높잖아.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어때요?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커, 작아? 작지. 밀도가 작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지, 맞지? 그래서 저위도는 공기 입자들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고위도는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 밀도가 큰 것들은 전부 다 하강해야 되겠지, 맞지? 하강. 그래서 이렇게 하강된 공기가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위도에서 가열이 일어나서 위쪽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상공에서는 순환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맞지? 자, 남반구에서도 냉각된 공기가 지표를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가열이 일어나서 상승할 거고, 그 다음 상공에서 순환고리를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랬을 때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바람이 지표에서는 어떻게 붑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층 공기의 이동은 별 관심 없습니다. 지표에서 일어나는 요 공기의 이동 방향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 북반구에서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공기 흐름들이 다 이렇게만 일어납니다. 그렇지? 이렇게 봤을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분다 그래서 바람의 이름이 뭐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면 북풍으로 되죠. 그래서 자전을 하지 않으면 북반구에서는 북풍만 분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보면 남반구에서는 요거 보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이 불 거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자전을 하지 않을 때는 순환고리가 몇 개 만들어져요? 요걸 순환세포라 하는데, 순환세포를 우리는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선생님 보니까 두 개인데요? 우리 여기서 얘기할 때는 북방구 남방구 따로 봅니다. 그랬지? 그래서 한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지구는요, 자전을 하잖아, 맞지? 자전을 합니다.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북방구만 이렇게 그려볼게. 자, 여기가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오지.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적도가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열돼서 상승된 공기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위도 30도에서 하강해요. 자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강해서 지표를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 냉각된 공기 하강해서 지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여기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아래에서 올라온 공기, 위에서 내려간 공기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공기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빠져나갈 때는 상공밖에 없어요. 이렇게 상공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양쪽으로 순환구리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처음 시작점이 이겁니다. 요거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순환고리가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열대류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요거를 갖다가 알아냈던 사람 이름을 따서 해들리 순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이게 열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접 순환이다 이런 단어 씁니다. 직접 순환이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위도 60에서 90도 사이에 부는 요 순환고리도 보면 순환고리의 첫 시작점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것도 보면 찬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다 보니까 시작되는 순환고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열대류입니다. 열대류.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똑같이 해들리 순환이라 그러면 구별하기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는 극순환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극순환. 그래서 이 극순환도 보면 열대류 현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직접 순환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 보면 되겠다, 그치? 직접 순환.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요거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요 지점에서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하고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빠져나간 데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열대류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알아냈던 사람이 페렐이라고 해서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하고, 이 페렐 순환은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 순환 요런 단어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그 통과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 여기다가 막 그림을 그렸었어요. 이렇게, 알겠지? 막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되니까, 너희들 북반구가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지만 남반구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구 전체로 알아야 되니까 지구 전체 그림을 그릴 건데,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외워두고 있어야 될 용어가 뭐냐면 전향력이라는 거 알아둬야지. 전향력. 우리 앞에서 태풍 배웠지? 태풍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이유가 뭐예요? 태풍이 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요? 전향력을 받아서 그렇지, 맞지? 그렇지? 그래서 이 전향력이 지구 자전에 의한 가상적인 힘이지, 맞지?
그래서 전향력은 자전에 의한 가상적인 힘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외워둬야 될 거는 북방부는요 전향력이 어디로 작용하니 그러면 진행 방향에 오른쪽 직각방향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북반구에서의 전향력 방향이고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 진행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 됐지? 그래서 전향력의 방향식은 외워야 됩니다. 태풍할 때도 전향력이 작용하고 나중에 뒤에서 보면 앞에서 배웠나? 우리 용승하고 신강하고 배웠나? 그럼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전향력의 방향은 꼭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순환세포가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면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순환세포 3개가 만들어집니다. 순환세포 3개. 자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은진아 다음 주 토요일은 수업이 없대. 자, 다 그렸으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다. 그 다음에 고위도는 하강한다. 이렇게 하강한다. 이렇게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상승한 공기 가다가 지구 자전에 의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한다. 그럼 하강하게 되면 어떻게? 지표를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승한 공기 가다가 위도 30도 부근에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하강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북반구든 남반구든 이걸 둘 다 헤들리 순환을 합니다. 그렇지?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90도에서 하강한 공기 지표를 따라 내려오다가 어떻게 위도 30도 부근에서 상승을 하지 맞지?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순환골이 3개가 만들어지지. 마찬가지 밑에 남반구에서도 이렇게 지표를 따라 내려왔던 거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이 일어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순환세포가 3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보자. 지금 여기 적도는요 상승했지? 상승했으면 무슨 기압? 기압으로 얘기하면 상승했으면 저기압 30도 부근에는 하강하지? 하강하니까 고기압 60도 부근에 상승하지? 상승하면 저기압 90도 부근에는 하강하니까 고기압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바람은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 고에 썼죠. 그러면 북반구부터 쓰면 고에 썼죠. 그럼 화살표 이렇게. 그 다음 요거는 고에 썼죠. 이렇게. 요거 고에 썼죠. 이렇게. 그 다음 남반구 고에 썼죠. 이렇게. 그 다음 고에 썼죠. 이렇게. 고에 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향력 작용한다 그랬지. 전향력,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진행 방향 이쪽, 오른쪽이면 이쪽으로 직각 방향, 전향력. 그 다음 진행 방향 오른쪽, 이쪽으로 전향력. 얘도 이쪽으로 전향력. 그 다음에 남반구잖아. 진행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 그럼 얘 왼쪽 이쪽, 얘 왼쪽 이쪽, 얘 왼쪽 이쪽.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바람을 얘기할 건데, 바람은요 기압과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합성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맞지. 그래서 북반구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바람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북동 무역풍이다. 북동 무역풍. 그 다음에 30에서 60은 요거 합성된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 거니까 바람의 방향도 알아둬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편서풍. 그 다음에 60에서 90 요렇게 그래서 이름이 극동풍. 마찬가지 밑에도 그리세요. 밑에도 보면 요거 합성한 방향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남동무역풍. 그 다음에 얘 요렇게 합성해서 요렇게 편섭. 그 다음 얘 요렇게 해서 요것도 극동.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 더만 선생님 얘기하면 되는데, 적도는요, 저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적도 저압대라 합니다. 적도 저압대. 그 다음에 30도 부근에는 고기압이 있잖아, 맞지? 고기압이 있으니까 아열대, 고압대. 아니면 아열대 대신에 중위도, 고압대. 요런 단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0도 부근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거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무슨 저압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저압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요거 위에서 내려오니까 찬 공기제, 요거 밑에서 올라갔으니까 따뜻한 공기제. 우리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전선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요 지점을 한대 전선대. 요 이름 알아두세요. 여기도 60도 부근을 한대 전선대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고기압이 자리 잡아서 극고압대. 그래서 용어를 요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요거를 갖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너희들 요거 높이 몇 킬로 정도 되겠니? 몇 킬로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대기권이면 1000킬로입니다. 1000킬로까지. 그럼 요 밖에 우주 대기권은 우리가 1000킬로. 대기권을 갖다 나누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억나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대륙권까지 올라가요. 대륙권까지.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 다시금 한번 그릴게요. 알겠지? 뭐냐면 여기가 여기도 0도입니다. 여기가 30도입니다. 여기가 60도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90도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적도 부분에서는 상승을 하고 여기서는 하강을 한다 그랬는데, 근데 늘 적도가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으면 상승도 제일 많이 하겠다, 맞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승을 하는데 이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하강하겠지.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을 하는데 요때 상승 60도에서 상승하는 폭은요 0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받아서 상승하는 그 폭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갖다가 필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지금 높이가 보면 대륙권의 높이거든요. 대륙권. 그래서 대륙권의 높이가 낮아진다. 낮다. 어디가? 극지방. 극지방이 대륙권의 높이가 낮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대기 대수는 우리 책 180쪽 봅시다. 자, 180쪽에 보면 자 대기 대순환.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불균형 줄처럼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는 불균형합니다. 뒤쪽으로 쓰면 그냥 읽어볼게. 지구는 구형이므로 위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의 흡수량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니까 위도별 복사 에너지 적도에서 위도 38도 그때는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화살표에 보니까 에너지가 남는다 과잉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위도 38도 부근에서 극지방까지는 흡수량보다는 방출량이 많다. 그럼 방출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는 부족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그 그래프 요걸 갖다 그린 그림인 거 알겠지?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요거를 얘기한 거고 그 밑에 가로 2번 에너지의 이동.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출처라 대기와 횟수에 의해서 그것만 줄치면 됩니다. 대기와 횟수에 의해서 뒤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한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됐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기 대순환 줄치고 완별표 하나만 치자. 잠깐만 쌤 뭐 좀 하고 올게. 들어가지.
이번에 대기 대순환 이렇게 돼 있다 맞지? 자, 대기 대순환 1번 발생 원인 동그라미 치세요. 자, 원인 동그라미 쳐서 선생님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냐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그거 줄치고 그 다음 뒤쪽에 지구의 자전 그거 줄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대기 대순환 모형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줄쳐라.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저 뒤에 줄쳐라. 한 개의 순환세포. 그 다음 그 밑에 자전할 때 줄쳐가지고 뒤에 세 개의 순환세포. 그래서 이 세 개의 순환세포가 우리가 통과 시간에도 배웠는데 화살표에 있습니다. 헤들리 순환 줄치고 페렐 순환 줄치고 극순환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밑에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 어마어마하게 적혀져 있는 거는 이 바람을 갖다가 그냥 말로 적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별로 필요 없고 그림만 좀 보자. 그림에서 헤들리 순환 줄쳐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줄치고 극순환 줄치세요. 그림에서. 그 다음에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적도 저압대 줄치고요. 아열대 고압대 줄치고 한대 전선대 줄치고 극고압대 줄치고요. 그래서 그거 용어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이름 줄쳐라. 북동무역풍 줄치고요. 그 다음에 편서풍 줄치고 그 다음에 극동풍 줄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용어만 좀 기억하면 되겠다. 왼쪽 봐라. 왼쪽에 보면 직접순환과 간접순환 줄 좀 치세요. 직접순환과 간접순환. 자, 그래서 밑에 직접순환에 속하는 거 화살표에 있는 거 줄쳐라. 헤들리 순환, 극순환 그게 직접순환이고 그 다음에 간접순환 줄쳐서 페렐 순환이다. 그렇게 알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자. 대기 대순환의 기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을 보니까 극고압대 극지방에 있는 걸 극고압대라 하거든요. 필요 없고요. 2번만 줄쳐라. 한대 전선대라는 용어 그거 때문에 그걸 갖다 좀 기억하는 게 맞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전선이 형성되는 위도 60도 부분을 갖다 한대 전선대. 나머지 3번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지역에 있으면 아열대 고압대 그 다음에 적도 저압대 뭐 그런 용어가 있다. 그렇게만 알면 되겠다. 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해수의 표층순환 이렇게 돼 있네. 자, 필기 준비해라. 2번 자, 표층순환.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층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를 갖다가 표층이라 합니까? 그러면 수온 약층 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깊이에 따라서 나누면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들어봤지 맞지? 그래서 수온 약층 위쪽을 갖다가 우리는 표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표층 순환이 일어나는 원인, 자 원인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원인. 일단 바람 불어서 그래요. 대기 대순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세계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이거도
자, 영도, 삼십.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볼 건데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바람부터 먼저 그립시다. 우리가 0도에서 북반구 30도 사이에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분다 그랬지. 그리고 북동 무역풍. 그 다음에 30에서 60도 사이에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이름이 편서풍. 마찬가지로 남반구 요렇게 분다 그랬지. 남동 무역풍. 그 다음에 요렇게 편서풍.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먼저 알고 시작합니다. 그치? 너희들은 여기 태평양에서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대서양 요게 북반구에서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북반구부터 보면 북동 무역풍인 바람이, 자, 태평양에서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잖아, 맞지? 그래서 북동 무역풍, 북동 무역풍은 동풍이에요, 동풍계. 그래서 해류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맞지? 그래서 요거 이름이 뭐냐 그러면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도 보면 남동 무역풍, 동풍입니다. 그럼 동에서 서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적도 해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그러지 마지. 그러다가 이제 대륙에 부딪혀서 고위도로 이렇게 올라가지. 얘도 대륙에 부딪혀서 고위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름이 보면 지금 얘는 쿠로시오 해류. 이름 다 알아야 된대. 알았지? 이름 몇 개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4개, 4개, 여기 4개니까 총 12개를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12개. 자, 쿠로시오 해류고 요거는 동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자, 요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위도 30도에서 60도로 올라갔으니까 바람이 이제 서풍이 불거든요. 그럼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겠다, 맞지? 얘도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다, 맞지? 그래서 요거 이름이, 요만은 북태평양 해류.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적는 거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 겁니다. 알겠지? 자, 요거는 남극 순환, 남극 순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대륙에 부딪히지, 맞지? 그래서 대륙에 부딪혀서 얘 이렇게 내려옵니다. 얘도 이렇게 내려가겠지, 맞지? 자, 이랬을 때 얘 이름이 뭐냐면 요거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요거는 페루 해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총 8개 외워야 되고, 그래서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대칭이다. 북반구는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고, 그 다음에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쓰잘데기 없는 게 뭐냐면 요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적도 부근에 보면 북반구에서도 동에서 서로 물이 흘러가고 남반구에서도 동에서 서로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쪽에 서쪽이 있잖아. 물의 양이 많습니다. 물의 양. 이 동쪽에 비해서 서쪽이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많은 데서 물의 양이 적은 적도를 따라서 이렇게 찔찔찔 흐르는 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도 반류라고 해요. 적도 반류. 그래서 적도 반류는 바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냐면 경사입니다. 경사. 그래서 경사류라고 해요. 그래서 물의 양이 많은 데서 물의 양이 적은 쪽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태평양 얘기고 이쪽에 대서양 쪽에 봅시다. 대서양 쪽에. 이 대서양 쪽에서도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북동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 똑같습니다. 북적도 해류. 이렇게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륙에 부딪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겠지? 대륙에 부딪혀서 올라가는 얘를 갖다 우리는 멕시코 만류라고 얘기해요. 만류. 이거는 만. 우리 뭐 영일만 뭐 이런 만 있잖아. 만. 그런 용어를 써서 만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30도에서 60도 부근에 또 편서풍이 불잖아.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이 북대서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자, 그 다음 북대서양 해류가 가다가 요쪽에 뭐가 있냐면 유럽 있겠지, 맞지? 그래서 유럽의 대륙에 부딪혀서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그래서 여기서도 시계 방향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천순환에 의해 얘들의 2번 역할. 표천순환의 역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 줍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시켜 줍니다. 알겠지? 그러면 그거 뭐를 갖다 알아줘야 되냐면 너희들은 난륙하는 거 알아줘야 되고 한륙하는 거 알아줘야 됩니다. 난류랑 한류. 그래서 난류 그러면 따뜻한 물이겠다. 맞지? 따뜻한 물. 한류는 찬물. 그러면 난류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움직이겠다. 맞지?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와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요거 볼까요? 쿠로시오 해류를 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죠. 얘 난류입니다.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를 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지. 얘도 난류예요. 난류. 그 다음 페루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간다. 맞지? 그래서 얘는 한류고 한류. 캘리포니아 해류도 보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가지. 맞지? 그래서 얘도 한류야. 한류. 멕시코 만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지. 난류입니다. 카나리아 해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니까 한류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류다. 이제 난류, 한류도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건데, 난류 있지, 난류. 난류는 수온이 높은 놈이에요. 수온이 높은 놈. 그럼 너희들 수온이 높다는 소리는 찬물이 이 한류하고 비교했을 때 소금이 잘 녹나 잘 안 녹나? 따뜻한 물이.
따뜻한 물에 소금이 잘 녹아, 찬물에 소금이 잘 녹아? 따뜻한 물에 소금이 더 잘 녹지. 됐습니까? 그러면 수온이 높다는 소리는 염분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둬야 된다. 문제 풀 때 잘 나오네. 그러면 한류는 수온 낮다, 염분 낮다 이러면 되겠지, 맞지? 근데 그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류는 이걸 또 물어보면 산소가 녹아있는 양을 뭐라 그러냐면 용존산소래요. 야, 우리 산소가 따뜻한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는다. 알았지?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 용존산소량은요, 너희들 요 밑에다 필기해라. 요 밑에 용존산소 밑에 이거는 기체 용해도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데, 기체 용해도는요 어떨수록 크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커요. 그래서 찬물인 한류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염분 뭐 어떨수록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만. 용존산소가 많다는 소리는 산소를 좋아하는 영양염류가 많습니다.